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새로운 투자론을 찾고 해설하는 금융투자교실입니다. 인간의 경제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행동경제학인데요. 이 행동경제학의 내용 중에서 생애 안전투자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 행동투자론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동투자론 첫 시간으로 손실 위험도 크고 그에 따라 고통도 큰 몰빵 투자나 고위험 투자에 투자자들이 왜 목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경제학의 출현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등의 경제적 결정이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기준에서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소비, 노동, 소득, 투자, 생산 등 경제활동을 인간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당황스럽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약 250년간 불변의 진리로 한 가지 기본 원칙을 세뇌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은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일관되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적 행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애덤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이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후 이것은 경제학의 성서 수준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만족도인 효용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효용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많아지면 그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이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합리적 행동을 근거로 전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합리적일까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아는 일월 효과, 금요일 효과 등등 주식시장의 반복되는 초과 수익 패턴은 합리성에 반하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시장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을 정통 경제학에서는 비정상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례적이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인간이 비합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를 심리학, 정신물리학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이 실험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인간이라는 경제학적 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행동경제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주류이긴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업적으로 21세기 들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표적인 학자는 다니엘 커너먼, 로버트 실러, 리처드 탈러 등이 있습니다. 인간 심리와 경제적 행동 간의 관계를 실험 결과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는 행동경제학은 투자의 지혜를 얻는데 아주 유용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행동경제학의 주장 중 생애 재산 형성, 올바른 안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지혜가 될 내용을 행동투자론이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금융투자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는 이와 같습니다. 댄 에리얼리의 저작은 쉽고 재미있는 편이어서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중 부의 감각을 추천해드립니다. 기존 경제학과의 비교를 통해 체계적인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홍은 교수의 행동경제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이상의 자료와 함께 행동투자론에서는 천재 심리학자로 인정받는 데니얼 커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중심으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점과 종점의 원칙 그리고 지속시간 무시라는 행동투자론의 특성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 경험보다는 사건 종교로 나눈 기억에 전체 사건을 평가하게 됩니다.
흔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있지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시종 일관보다 유정의 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을 데니엘 커너먼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면에 의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실험을 시행했는데요. 검사를 받던 A는 약 8분간, B는 24분간 고통스럽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A와 B의 차이점은 검사한 마지막 순간 고통이 B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검사가 끝난 후 질문에 수검자는 A가 B보다 훨씬 고통스럽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시간은 B가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번째 실험은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참는 실험입니다. 왼손은 섭씨 14도 차가운 물에 60초 동안 넣었다가 빼는 실험을 합니다. 다시 7분 후에 오른손을 60초 동안 찬 물에 넣고 이번에는 30초 더 물의 온도를 1도 올려서 실험을 지속합니다. 실험 시간이 길어져서 오른손의 고통이 더 크겠죠. 상식적으로는. 다시 7분 후에 세 번째 추가 실험을 실험 참가자에게 선택하게 하면 실험 참가자들은 전체 고통이 큰 오른손 실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90초짜리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연주된 교향곡을 넋을 놓고 한번 오랜 시간 듣다가 마지막 순간에 음반에 스크래치가 나서 잡음이 크게 들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음악 감상을 통째로 망쳤다고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받는 고통과 쾌락의 감정은 감정의 정점과 종점에서 받는 느낌의 평균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종점 이전에 지속된 시간의 경험은 무시된다는 것이죠. 이상의 실험과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실패가 반복되고 손실과 고통이 큰 것이 확률상 당연합니다. 그래도 많은 투자자가 고위험 투자를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것은, 예를 들면 10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경우 전체 투자 손실과 고통은 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투자 성공 기억이 전체 투자 과정과 손실을 덜 고통스럽게 하거나 오히려 희망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과정은 전체 투자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경험보다 마지막 기억에 매달리는 것이 인간의 특성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위험 투자의 유혹을 항상 조심하고 생애 투자 관리에 이 교훈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애 투자에 필요한 인간 행동 특성을 소개하는 행동 투자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